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20 강의죠. 사회 서비스 관련법 세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 관련법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동복지법,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수가 꽤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하더라도 이제 264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한 5% 이상 되지요. 5.1%인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 선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등록된 그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분들은 이제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신적 장애까지 다 들어가죠. 이 정신적 장애는 뭐 지적 장애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까지도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자폐까지 들어갑니다. 자폐까지도. 그런데 자폐를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장애인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있죠.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인식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등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이 선배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몰랐다가 새롭게 이제 장애인 등록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그 복지에 관련돼서 이들이 어떤 인간다운 삶이라든지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자, 그렇다라는 거 우선 이 선배가 이제 쭉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장애인 학대나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다 이해되시죠? 이건 학대야.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유기, 방임까지도 여러분들 뭐다? 장애인 학대에 들어간다. 알겠죠? 이럴 때 다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학대 됐을 때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처벌받습니다. 알겠죠? 처벌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그 사복쌤들 같은 경우는 항상 유의해야 돼요. 감정 조절 좀 하셔야 되고 릴렉스 하셔야 되고, 항상 이제 쉴 때 오프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마음 좀 안정시키고. 왜 그러냐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배가 생각을 해도 이런 곳에서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복쌤들 이 선배가 많이 만나보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놀 때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놀고 또 이제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애인 학대는 유기와 방임까지도 해당된다. 각각의 해당 학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처벌받습니다. 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장애인 발생 예방이라든지, 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까지 기본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장애인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냐가 중요하겠지요. 자, 몇 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우리 여러분들 아동복지법에서도 기본정책 몇 년이었어요? 5년이었잖아. 5년.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이거 무슨 기관이냐면 심의조정기관이야.
심의기간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되겠죠.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있었잖아. 국무총리 소속 하에. 그렇죠? 심의기구 똑같잖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서 장애인,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거 두 번째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장애인 날입니다. 아이고, 이 선배가 이제 외우려고 싸이공, 4월 20일. 이런 것도 시험 내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이제 가능하다 나오길래 자꾸 막 여러 가지가 겹치길래 이렇게 그냥 한번 외워봤습니다. 베트남 수도는 싸이공,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몇 년마다? 3년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몇 년이었어? 아동복지법도 3년이잖아. 3년. 그런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거 여러분들 3년으로 바꿔놓으세요. 이 선배가 오탑니다. 3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동복지법에서도 여러분들 5년, 3년이었잖아. 5년, 3년, 기본계획 5년, 실태조사 3년. 그런데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실태조사 3년, 기본계획 5년. 알겠죠? 자, 그래서 실태조사 몇 년이다, 여러분들? 3년. 이거 5년을 3년으로 바꿔 놓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역시 몇 년입니다. 몇 년이에요? 3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장애인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누가 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본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본인은 당연히 할 수 있겠고, 자, 첫 번째로 본인이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누구?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겠고요. 부모님도 되시겠죠, 법정 대리인. 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법정 대리인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께서는 특별도, 특별시,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고요.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경우는 양도나 대여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상속 같은 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상속이 돼요? 장애인 등록증이. 당연히 상속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양도, 대여, 매매,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애판정위원회라는 걸 둡니다. 장애판정위원회. 자, 신청하면 그거를 이제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산하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자, 이렇게 이제 6번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이제 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8번이죠? 8번 봅니다. 재외동포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은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내 거소 신고한 사람, 국내 거소와 신고한 사람은 여러분들 장애인 등록할 수 있어요.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 이제 파란하게 생긴 거, 파란하게 생겨가지고 좀 디테일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증명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거소를 한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외 국민으로서 주민 등록한 사람, 외국 국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주민 등록한 사람 당연히 될 수가 있겠고요.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영주권 시험 보잖아. 그렇죠? 영주권 시험 봐가지고 영주권을 이제 얻은 사람 같은 경우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남편이 어떻게 돼? 남편이 한국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제 그 장애인이야. 그러면은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 등록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까지. 난민.
요즘에 이제 뭐 난민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출산율이 적어들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책으로서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여론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꼼꼼히 좀 살펴봐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정책을 펴야 되겠는데, 우선 난민 인정자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인과 똑같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 똑같이 한다라기보다는 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제한할 수 있답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생업지원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생업지원. 자, 매점 자동 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신청 시 우선 적용입니다. 우선적 반영. 많이 있어요. 관공세라든지 뭐 이런데 자판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판기 많이 들어가잖아. 관공서도 그렇고.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설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장애인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업지원으로 매점이나 아니면은 매점 같은 경우는 학교 매점도 국공립학교 매점 이런 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 판매기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 반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애 수당입니다. 연금이 아니라 수당이에요. 수당. 장애 수당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뭔 얘기요? 중증장애인은 더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에는 장애수당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증장애인은 연금 받잖아. 장애인연금법.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연금법에서도 따라서 이제 연금도 받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수당도 받고 중복 지원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이 적용을 받아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까지 봤고요. 10번. 뒤로 넘어가서 11번 봅니다. 장애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이 있고요. 두 가지. 장애 아동수당이 있고, 그리고 보호수당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보호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2번.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 관련 범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13번 봅니다. 장애인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나옵니다.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밑에 하고서 설명할게요. 상해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폭행은 뭐고 상해는 뭐예요? 여러분들, 폭행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폭행이라는 거는 한 대 맞았어. 그런데 크게 상처가 안 났어. 그러면 폭행이고, 만약에
때렸어. 이빨 나갔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피해가 어떤 다쳤어. 외관상으로 크게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상해죄가 되는 거야. 상해죄. 그래서 좀 더 엄하게 여러분들 처분을 받습니다. 할 때도 여러분들 싸움하고 그럴 때도 적당하게 싸워야지. 막 애들 뭐 감정대로 해가지고 하고 막 때리고 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상해죄 적용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이제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 학대, 정서적 학대하는 거라든지, 예전에는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앵벌이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 걷어와라, 이제 일부러 막 이거 시키는 거, 구걸, 그리고 이제 감금하거나, 예전엔 진짜 많았었죠.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상해의 경우는 봅니다. 상해의 경우. 아까 여러분들 폭행이나 학대나 구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했을 때, 감금해서 이랬을 때 5년이라고 했잖아. 근데 폭행, 감금해서 노동행위를 시키는 거 있잖아. 노동행위를 시킬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넘어갈 때, 상해할 때이죠. 만약에 뭐까지 나온다? 강제노동. 이런 말 나오면, 강제노동이다. 이런 말 나오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또 하나만 기억해둡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관련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시설도 그렇고 많이 발생을 해요.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기를 좀 하고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성희롱도 들어갑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있죠. 성폭행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이야. 1억 이하, 1억. 가장 높아. 장애인, 성희롱, 성폭행 같은 경우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피해자 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등은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보도록 하죠. 장애인 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실태조사 몇 년이라고 했어? 3년. 그렇죠? 3년. 자,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은 것은 누구는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해야 된다. 몇 번입니까? 그러면 9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90번 정답 2번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자꾸 여기다 놔. 자, 그리고 91번 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이 안 한다.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장애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자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틀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2번 봅니다.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등은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한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정답 5번, 2번 나왔네. 3번, 4번, 5번 뭐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고난은 상속자에게 상속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여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되고 여러분들 판매하면 안 되고요. 상속도 안 되죠. 어떻게 장애인 등록증이 상속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돼요. 자, 상속 안 되고요. 자, 4번.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 심사 기관을 두어야 된다. 여러분들 장애인 등급 사정 그리고 판정은요, 어디서 한다라고 했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판정위원회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4번도 틀렸고. 자, 5번.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판정위원회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91번의 정답은 몇 번, 여러분들?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6회 문제지요. 1번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기관이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2번 봅니다. 제한 외국인 초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죠?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알맞은 정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92번에 잘못된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93번 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7회 문제고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제목이 뭡니까? 폭행입니다. 폭행이면은 여러분들 5년 이하의 징역.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폭행인데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노동, 강제노동. 강제노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강제노동이 있으면 7년, 7천만 원 되는 거죠. 장애인의 신체 폭행을 가담한 사람은 몇 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안 나왔네. 강제노역. 이런 이야기가. 자, 그러면 5가 되겠죠. 93번에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서비스 관련법 세 번째 장애인 복지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잘 정리해서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수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렇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해야 되잖아. 우리 직업상. 그래서, 우리 직업상 장애인들은 함께 가야 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같이 한번 만드는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